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날선 공방 환영하겠습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노키즈존 얘기했어요, 앞에서. 아, 네. 비행기에서 노키즈존 생긴다. 이게 튀르키 항공사인데 좀 씁쓸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용혜인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제 노키즈존이 한국에서 이제 한 10년 좀 넘었거든요. 한국에 제일 오래된 것은 맞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 외신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해외에서도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먼저 생겼다고요? 한국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네. 오래됐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고 이제 해외에서도 좀 퍼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나와 좀 다르거나 나의 어떤 미감이나 불편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괜찮은 사회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함께 숙고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부모님들 좀 먼저 좀 잘 고민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나이트클럽에 갓난아기를 데려가가지고. 나이트클럽이요? 네. 나이트클럽에 노키즈존 거기는 노키즈존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지금 현행 법으로도 친구분이 노키즈존이죠. 거기 직원이신 거예요? 아니면 또 관계자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노키즈존 라는 고민하게 됩니다. 자, 제3지대가 막 움직입니까? 움직여야죠. 네, 움직여야 되죠. 이번에 이제 월요일에 제가 양행자 의원님 한국의 희망 그 신당 창당하셔서 축사를 부탁하셔서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축사했어요? 뭐 시작하는 거니까 응원하고 또 제3지대를 위한 이런 움직임 다 응원 드린다. 그리고 사실 참석한 것 자체를 두고도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제3지대를 위해서 생각이 뭐 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 되고 안 되고 처음부터 갈라놓을 필요 없다라고 말한 만큼 축사도 못하러 가는 건 조금 자기 모순이라는 생각도 했고 네. 또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지 어떤 비전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축사를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예산안 어떤 부분이 주로 보이던가요? 먼저 보이던가요? 김용태. 일단 뭐 전반적으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근데 뭐 역대 보면 총선이 있거나 선거가 있는 해 예산안 같은 경우 좀 늘려가지고 그런 선심성 예산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 기조가 재정 건전성을 좀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총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껴 쓰겠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저는 되게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2024년 대한민국 경제 큰일 났다. 이 예산안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올해도 이 부자 감세 기조 때문에 40조가 지금까지 40조, 연말까지 한 44조 정도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심지어 이 세수 결손을 메우려고 막 공공기관들의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 감세로 가난해진 정부가 심지어는 이제 자산마저 팔아치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이 건전재정이라는 건 사실 지출만 줄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다 살림 각자의 경제 사정을 운영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있어야 건전재정이라는 것도 가능한 것인데 이번 예산안은 지출과 수입의 균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적자를 운영하면서 국가 부채율도 소폭 증가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근데 거기에다가 건전재정을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 예산 운영의 기조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호정. 뭐 비슷한 기조긴 한데요. 정의당은 오늘 이제 공식 입장 발표를 했거든요. 파국적 긴축 예산이다. 뭐 요약하면 이런 건데 사실 긴축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정부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저희가 세법 관련안을 200건 넘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증세는 단 한 건도 없고 다
다 감세안이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자초한 바가 이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연구개발, 교육재정 축소하는 건 사실 미래를 포기하는 예산 아닌가. 기후위기 대응에도 좀 안일하고요. 토건 예산을 오히려 또 늘렸고요. 약자 복지를 확대했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건 좀 어울리지 않는 덧붙임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자, 세 분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협치라고 생각해요. 협치요? 지금 정치 구도가 뭐 이렇게 싸우는 구도로 바뀌고 이념 전쟁화되고 네. 뭔가 양극단에서 서로를 이제 악마화하는 형국으로 여야가 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네. 서로가 함께 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심판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삼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똑같이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했던 행동들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네. 야당을 뭔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뭔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엔 국정 파트너는 야당이잖아요. 네. 국회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니, 총선 앞두고 김용태 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사회 갈등 조정 능력을 잃은 것 같거든요. 정치권이. 네. 그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래도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싸움으로만 끝나는 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뭐 기후위기, 인구위기, 뭐 사회보험개혁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닌가. 뭐 짧게 얘기하면 협치죠. 네. 저는 오히려 너무 싸워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싸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싸우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이 국민의힘의 이 막무가내식 국회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요? 제가 국회에서 느끼기에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까지 이 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 같은 것도 파행을 시키고 심지어는 그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파행시킨 이유가 잼버리 현안 질의였는데 여가위에서는 또 잼버리 현안 질의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행안위와 여가위에서는 그 결산 심사도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의지가 없는 그 무능력함과 무의지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야당들은 좀 야당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어떤 정쟁과 싸움의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저는 개혁 과제들은 21대 국회에서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노란봉투법 야당이 강행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쟁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평가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권의 언어가 굉장히 과격하고 자극적이에요.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도 그렇고 야당 대표의 단어도 굉장히 거칠어요. 야당 대표도 뭐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제2태평양 전쟁을 거론하시기도 하고 또 뭔가 어떤 정권을 향해서 뭔가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들 많이 하시고 있어서 전 여야 모두 정치권이 좀 자극적인 언행, 서로를 악마화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정치가 제 기능을 안 하면 지금 이제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싸우게 되잖아요. 지금 네. 딱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나라가 두 쪽, 세 쪽 이렇게 나와서 서로 싸우고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정치 혐오가 커지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총선의 목표가 공약,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전략, 네, 총선의 전략이 정치 혐오는 아닐까 싶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시민들이 정치 혐오가 너무 커져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그러면 그런 대로 본인들이 어떻게 좀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이제 1년 6개월 정도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사실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냈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중간 평가를 다음 다가오는 총선에서 받아야 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개혁이라고 부르는 뭐 제가 봤을 땐 개혁이 아닙니다만 그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들이 다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방식으로 좌초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 만 6세 초등학교 입학 뭐 이런 것들을 설이 든 상태에서 그냥 막 일단 던지고 보자 식으로 던졌다가 국민들의 역풍을 맞고 노동 관련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다 중단된 상태에서 다음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아주 강력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이 홍범도 장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념을 강조하는 어떤 지침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하달하는 거 이 모든 것 그리고 뭐 그 통일부 장관 임명이라거나 뭐 김강동 진화위원장 임명 이 모든 것들이 좀 총선까지 그런 계획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청년 정치인한테 이 문제부터 짧게 이 말씀만 반박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그런 단어 선택이나 이러한 이념 전쟁은 저도 총선에 결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뭐 총선 전략인 것처럼 야당에서 비판하시는데 총선 전략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사석에서 다른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그런 정말 우리 사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세력이 많다라고 대통령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 이제 메시지를 하다가 보니까 표출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총선 전략하고는 전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총선 전략이 아니면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 공산주의 세력이 어디 있어요? 반일 세력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를 국민들을 내몰았던 긍정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총선 전략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3자 변제 방안도 그렇고 뭐 반국가 세력 발언, 건국운동 발언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저는 이제 반헌법적인 행보라고 보는데 이것이 총선 전략이 아니라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또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지 왜 자유민주주의가 앞에 붙는지 모르겠고요.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있는데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전쟁을 치르기도 했는데 왜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용어를 왜 그렇게 붙였을지 이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런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리고 저 문재인 정부 때도 홍범도 장군은 다 존경받고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여당 패널로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그래도 좀 해봐요. 무슨 생각인지요? 저는 뭐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예속 논쟁과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뭐 지금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한 쓸데없이 사회 곳곳을 지금 이념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육사 생도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육사 생도들이 홍범도 장군이 그 공산당에 가입한 전적이 있다고 해서 이 공산주의를 이 동상을 보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육사 생도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육사 생도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보면서 당연히 독립운동과 투쟁했을 때 그 항일 정신이라든지 이 민족이나 이 국가가 구군이 어려워졌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싸웠다라는 그 얼을 본받으라고 저는 육사에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생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저도 ROTC 장교 출신인데 누가 그 생도들 중에 그걸 보면서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이 논쟁 자체가 진짜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범도는 빨치산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국방부에서. 아마 그 공산주의에 관한 정보도 이번에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이면서 군인이잖아요. 뭐 이미 정리가 끝난 산을 가지고 굳이 다시 이렇게 뭐랄까요, 공영 방송에서 시간을 들여서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을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실무진의 실수 같은 거였으면 전면 백지화를 했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명령을 내린 윗선의 면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뭐 여기가 아니고 저기로 옮기겠다, 뭐 다 원래 뭐 다 이전하겠다고 했다, 누구만 이전하겠다 하는 게 지금 이때 그 VIP의 의중을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의미 없는 논쟁이라기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대대적으로 이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기엔 너무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되어버렸다라는 한덕수 안타까운. 총리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타당하다 이렇게 또 네. 얘기하셨어요 오늘.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를 치렀던 독립군이 육사의 뿌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만 더 보태면 2달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베트남 공산당의 역사 그 자체인 호치민 묘소에 헌화하고 참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치민과 김일성의 교류는 사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어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퇴행에 대한 분노를 어떤 낡은 이데올로기 전쟁이다라고 치부하려는 수작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어떤 흉상도 철거해야 되는 거라면 베트남 공산주의자에게 고개 숙이고 추모하고 참배했던 본인부터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흉상 철거와 관련된 논쟁이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저희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당과 정부가 자충수를 계속 둬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방어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흉상 철거에 대한 안을 내놓고 지금 그렇죠. 자충수를 지금 덫을 걸고 우리가 지금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했죠. 왜 그러냐면 이 논쟁 계속 결국에는 끝에 가면은 결국에 박정희 대통령을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 과거에 이제 그 남로당 활동 경력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할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 추서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논쟁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 남한에서 준동하고 있고 막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 뭐 얼빠진 사람들 한두 명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90년대생인데 전 90년생인데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난 세대예요. 저희는 당연히 자유라는 것이 태어나 보니 당연했던 세대고 네. 굉장히 자유민주주의가 위대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는 세대인데 이 공산주의가 다시 자유민주주의랑 싸워서 공산주의가 위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는 지금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도 젊은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진보냐 보수냐 이거 묻는 것도 참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 더 나아가지고 과거로 더 돌아가서 이제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가지고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념이 아니라 그 국가의 이익에 복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조차도 뭐 이념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떠올려질 만한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예?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뭐랄까요, 뭐 한미일 공조 뭐 등등으로 인해서 뭐랄까 소위 이제 미국의 행동대장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 뭐 이런 비판까지 들을 정도로 했지만 사실 크게 국가의 이익으로 돌아온 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특별히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면은 뭐 내부의 어떤 뭐 잼버리 뭐 참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 안전에 관한 것들을 지금 어필할 수 없어서 이념을 더 강조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의 기준이 너무 오래전이에요. 70년대, 80년대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전 40년대, 50년대에 살고 그래요? 계신 것 같은데. 3716님께서 종일 뉴스 들으면요 마음속 답답했는데 청년 정치인들 목소리 들으니까 샘물 한 사발 마시는데 시원합니다 얘기하는데 아직도 세계 어느 지도자 중에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는 본 적이 없어서요. 최근에는 거기다가 공산주의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전체주의 얘기하는데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거 전체주의도 아니고 독재예요. 공산주의 주변에도 못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왜 또 공산당 이 얘기가 나오는지 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연찬회 이후에 뭘 어떻게 한답니까? 뭘 어떻게 이제 자 총선 승리로 가자 어떻게 해요? 이념으로
아니 경제 얘기를 막 하다가 당과 뭐 당정 분리가 아닌 이제 당정 일체를 강조했고 당정 일체. 그럼 대통령께서 이제 이념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네. 예산안을 대표께서는 그렇죠. 민생 정치를 강조하셨단 말이죠. 이게 좀 배치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이념을 말해야 되는지 민생을 말해야 되는지 저희도 좀 헷갈립니다. 예산을 내놓고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경제, 어떤 민생 정책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침 받은 게 없어가지고 네. 보도 지침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중진 활용료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로는 계속 나오나 봐요. 근데 뭐 그 중진 활용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원희룡 장관, 뭐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뭐 또 한동훈 장관 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님이 참신한 인재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옷이 가득한 옷장문을 탁 열었는데 네. 입을 옷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참신한 인재라고 하면 지금 김용태 전 최고도 속보 있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내 중대하다 이렇게 하고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ROTC 출신 김용태한테 잠깐 묻고 갈게요. 네.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하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것만 묻고 싶어요. 저 해병대 수사단장은 부하 아닙니까? 부하죠. 아니 그 지휘관이 그러니까 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이 그러니까 해병대 1사단장도 부하고 예.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저 수사단장은 누가 지켜줍니까? 네. 아니, 장관들이 부하를 저렇게 항명죄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구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렇게 고발하고 하는 게 저는 글쎄요 리더로서 제가 배웠던 장교의 책무나 이런 건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안타깝습니다. 잠시 후에 군사 전문가 김종대 의원한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류호정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참신한 인재 있다. 여기 뭐 김용태 전 최고도 있고 천하용이 뭐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외면하면은 글쎄요. 지금 군부 확장이 과연 될까요? 근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근데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렇게 가로 열고 거기에다 이념이라고 써야 되는데 김용태 최고는 이거 불필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괜찮을까요? 아니, 저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수도권에서는 이제 민생이 더 중요하죠. 예, 네. 저 한마디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이념이 아니라 이익에 복무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 드리고 또 항상 이 얘기를 여당 야당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정의당이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 말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 해병대 박대령 이분의 아들도 지금 육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육사에 다니고 있다고 제가 봤었는데,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군인을 하는 분이고 그 나름대로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정말로 군인으로서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양심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정말로 특검이나 뭐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이런 어떤 극우적인 이념 논쟁 혹은 역사 전쟁 같은 걸 통해서 총선 폭망으로 달려가시겠다고 한다면 뭐 저로서는 말릴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지난 시기 동안 합의해 왔던 많은 것들을 과거로 되돌리려고 한다면 그것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고 이 사회 통합이 무너지는 그 결과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복무해야죠. 노력해야죠. 애쓰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로 바꾸는 게 과학적이고 적절하다 이렇게 왜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복무하시는지. 총리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참 국민 공감을 참 못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오염수든 오염수 처리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방류를 반대했던 거는 뭐 오염수냐 오염수 처리수냐 가지고 그 논쟁이 가지고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정부는 왜 총리는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또 불필요한 또 물론 뭐 오염수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는 용어면 쓰면 되죠. 근데 글쎄요 저는 참 국민 정서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아마 뭐 보다 중립적 용어로 바꾸겠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댓글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은 후쿠시마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대응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사실 일본 측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달라고 해도 우리가 거절을 해야 할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의식의 흐름을 갖고 가지 않나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시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려워하지? 뭘 잘 모르는 시민들이 겁을 내는구나 뉴스를 보고. 언론 장악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용어부터 바꾸자.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계속 소환하는데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그 한일 청구권 협상 할 때도 그 일본과 그 어떤 그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국내 많은 분들이 그 시위하고 특히 학생분들이 반일 시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 그게 애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위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 국민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설득하고 국민을 그렇게 해와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과연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치부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정말. 마지막으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마디씩만 듣겠습니다. 류호정. 역시 그 온정주의를 떨쳐내지 못했군요. 혁신위 그 얘기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국민 권익위 전수조사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쇼 끝은 없는 거예요? 네. 계속 어떤 쇼가 벌어집니까? 계속 있겠죠. 자, 김용태, 류호정 이번 주말에 기후환경 프로젝트와 함께합니까? 청년 정치인들은 기후환경에 대해서 나섭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싸우고 악마화하고 하는 가운데서 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제가 저는 기후 환경 분야인 것 같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폐기물 쪽을 이제 교집합으로 좀 이번에 단기 프로젝트를 좀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좀 많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 사항이라든지 정책적인 사항을 좀 대안을 한번 내놓아 보자. 네. 그래서 좀 근데 좋은데요. 왜 류호정 김용태만 해요? 용해인은요?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 있고 네, 그러게요.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참 이것이 협치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몰랐어? 네, 몰랐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저는 거기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 국민의힘이 시간 됐어요. 안녕. 잘 가세요.